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졌는데? 첫 번째로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현행 법률상 국회의원들의 연봉을 본인들끼리 합의를 봐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셀프 연봉 인상 논란은 분명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조금 수정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들이 받으시는 그런 돈들은 사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받으시는 돈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장인 거예요. 근데 사장의 동의 없이 직원들끼리 어떻게 해서 넌 얼마 받아, 넌 얼마 받아 이렇게 해서 우리 내년 연봉은 몇 프로를 인상하자 이렇게 해서 땅땅땅 치면은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봉을 자기가 정한다는 거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자, 두 번째, 국회의원 연봉이 1억이 넘는다는 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냥 많이 받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충 한 달에 800만 원 후반대, 900만 원 돈이죠. 근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1만 원 받으면은 나라 망한다 이런 얘기까지 돌았던 상황에서 본인들은 지금 1억 넘게 돈을 이렇게 수령을 하시고 일을 하시면서, 물론 내부 속사정이야 국회의원 해보자는 모르겠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많이 받는 거죠. 그냥 객관적으로 1억 이상 받으면 많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또 한 지역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의제이기 때문에 적게는 수만 명, 많게는 1000만 명 이상의 숫자까지의 그런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민생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수시로 검토도 해야 될 것이고, 잘못된 게 뭔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사실 일로만 보면 난이도가 낮은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받는 돈 1억 얼마가 굉장히 큰 돈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한 판단은 잘 서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런 이슈가 논란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월급 주는 사장 아닙니까? 국민들이. 사장들 입장에서 내가 채용을 한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해주고 뭔가 내가 낸 돈보다 나한테 더 이익을 돌려주면 그러면 연봉 올리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뭐가 어떻게 됐든 이런 이슈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받는 돈만큼의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주는 돈이 아깝죠. 그래서 두 번째 이슈는 국회의원들이 받는 돈의 액수가 합당한가인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치나 이런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의 장벽이 너무 높은 거죠. 예시로 들면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니 땡골뚝에 연기 날까라는 얘기가 있듯이 이건 본인들이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면 최근 이슈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2018년 8월인가 9월에 특활비가 폐지가 됐어요. 이 특활비가 뭐냐면 특별활동비라고 해서 보통 어디다 뭘 썼는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합니다. 작년엔가 국정원 특활비 관련된 이슈도 됐었는데, 그러니까 세금을 주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다 쓰는지를 내역이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확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합니다. 니들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가져와봐. 우리 시민단체에서 한번 확인을 해야겠어. 근데 어떻게 했죠?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좀 이슈화가 됐는데, 여론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특활비가 폐지됐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좀 우리 의원분들께서 좀 투명한 뭔가 정치 활동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통수를 맞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뭐냐면 최근에 그 예산안을 보니까요, 업무 추진비라는 항목,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어디다 얼마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국회에는 교섭단체라는 게 있어요. 교섭단체는 20명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있으면 교섭단체로 보는데, 이 교섭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근데 그 지원금 항목 안에 여러 가지 항목들을 넣어놔가지고 폐지된 특활비의 대략 한 50% 정도의 비용을 업무 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녹여냈더라고요. 특활비가 폐지됐으니까 그럼 정부에서 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교섭단체들이나 국회에 이제 지원하는 금액을 편성을 이제 16억 정도를 해서 줬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16억짜리 안을 받아가시고 이거를 국회의원분들끼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다시 나온 최종안이 23억 정도, 그러니까 64% 정도를 올려놓은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항목의 국회 예산도 증액이 됐다고 해요. 정책자료 발간이라든지 자문료 이런 예산에 1억 원이 증액이 됐고요. 위원회 활동 지원 자금도 4천만 원이 증액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웨빙 초청 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외부에서 사람 초청했을 때 쓸 수 있는 돈인데, 이 돈을 이제 정부에서 5억 8천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5억을 더 엎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들이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받으시는 그런 일반수당, 활동수당 이외에도 국회나 정당 차원에서 쓸 수 있는 돈들이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증액이 된 거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근데 문제가 뭐냐, 20명 이상 모여있는 교섭단체는요, 기본적으로 발언권이 있겠죠. 많이 모여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이거 가자 그러면 꼬 해가지고 의견 관철시키고 이런 게 가능한 건데, 20명이 안 되는 비교섭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오히려 3억 5천만 원 정도를 감액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냥 생각을 해도 이게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다가 돈을 쓰는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터지는 비리 사건들도 있죠. 각종 이권과 개입된 의원들의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국회의원 정치인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뭘 하시든 간에 기본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브랜드 인식이 깔려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시국에 지금 뭔가를 인상을 했대. 그러니까 우리
우리 국민들이 열이 받으니까 막 이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번 국회의원 셀프 연봉 인상 논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4.3% 2천만 원 연봉 증액에 대한 얘기는요, 가짜입니다. 그런 사실 없어요. 국회 사무처에서 얘기한 공무원 공통보수 규정에 따라서 1.8% 정도 올린 사실이 맞습니다. 요거하고는 별도로 우리가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뭐 검토해야 될 부분은 없느냐, 잘못된 걸 바로잡을 부분은 없느냐, 있습니다. 국회의원분들이 자기네들의 연봉을 셀프로 인상할 수 있도록 그런 법률이 지금 좀 수정돼야 된다라는 거. 의원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일하셔서 1억 넘게 받으셔도 뭐 1억 정도야 뭐 쓰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들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거, 그동안 좀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게 돈을 써오신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라도 업무 추진비 내역은 다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특활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제라도 조금 쓰시는 돈들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가 돼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미지,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거, 요 세 가지 정도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연봉 인상도 182만 원 인상되는 부분도요, 여야가 합의만 한 거고 본회의에서 통과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예산안이 이제 정식으로 편성이 되는데 아직은 뭐 의사봉을 두드리지는 않은 상태라고 하니까요.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죠. 어쨌든 182만 원을 반납을 하신다라고 하니까요. 네,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이렇게 뭐 이게 뭐 논란이 되겠어라고 생각했다가 뭔가 좀 논란이 되니까 뜨끔 해가지고 이거 안 받을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앞으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국민들 살기 힘든데 너무 감정 안 건드리시는 선에서 좀 일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오늘 도영 선생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밥 먹으러 가야지.